2015년 12월 10일 새벽 6시 되었습니다. 새벽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제 동지가 한 열흘 남았으니까 밤이 가장 길은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이제 다시 밤이 짧아지겠죠. 인성학 통론이라고 한문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인간성을 연구하는 학문을 꿰뚫어내는 그러한 이야기, 글 이런 것들을 통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인성학 통론이에요. 인성학 통론.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이거 그저께 이거 장모가 좋아하는 사윗감 7위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의사, 교사, 교수, 변호사, 대기업 직원. 저 뭐가 하나 빠졌나 모르겠네. 7대 선호하는 직업.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찾느라고, 인터넷에서 찾느라고 찾고 찾아보니까 이런 것은 누가 올리면은 그 사회 정의라고 합니까? 사회적 도덕 이런 것에 위배가 돼서 이런 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받은 업체가 이런 조사를 하면은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왜 그 미스 코리아도 그거 하다가 공개적으로 하다가 지금 약간 그 옆으로 지켰어서 하잖아요. 더 예쁜 사람이 어딨느냐 이거야. 사람을 무엇으로 이 사람이 한국에 제일 예쁘다 여자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가 최고다고 하느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이게 이제 누가 상모가 좋아하는 건데 7가지 중에서 순서를 한번 정해 주세요 하는 것을 살짝 난 거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여기다가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제 첫 시간에, 어제인가요? 이 의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거 있죠? 제가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도 이게 말 실수 많이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듣는 의사 기분 나쁘고 듣는 교사, 듣는 교수, 듣는 변호사 기분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어떠한 개인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이 비판이라든가 뭐 부정적인 것을 들춰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써 뭐 다른 뭐 효과를 거두려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인성학이라는 걸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조심을 한다고 해도 신랄하고 정난하게 하지 않으면은 의사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좀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사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외과 의사가 배를 갈라서 무슨 내장을 뭐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뭐 엄청난 악한 악취가 나고, 내 아들을 그걸 시키기를 좋아할 부모가 나중에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들어앉아서 저 병원에서 공기는 나쁘죠. 거기서 근무해가지고 참 자식을 낳아서 며느리랑. 그러니까 장모를 본 사람은 호강은 하는데, 사위장모? 의사 사위를 본 장모는 호강하는데, 의사 아들을 둔 어머니는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인성 이야기가 잘 안 돼요. 내 아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시켜야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글로써 GNH라고 해서 이런 말이 이게 부탄에서 나온 말인데, 부탄에서 이건 국민행복지수라고 해요. 국민행복지수. 총체적 국가 내셔널, 글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이런 이야기인데, 인성 이렇게 말하면 제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너 행복하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왜 사느냐, 이것이 인성학의 최종 답이에요. 뭐 하려고 공부하느냐, 이것이 인성을 연구하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에서는 언제나 이 가치를 상당히 중요해요. 가치 중심. 그럴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공부도 가치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가치론의 무게중심이나 신라 같은 눈금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인성에 맞추는 겁니다. 인성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은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국어로 말하면 문법을 배우는 건 나중 이야기고, 이 말을 배워야 된다, 그 식으로 인성에서도 이 가치를 배워야 돼. 가치를. 그것이 인성을, 이걸 토대를,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성 이야기는 공허합니다. 사상 누각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고, 왜 의사가 되는지를 모르는 건 아니죠. 돈 벌려고. 이것은 가치가 낮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죠. 근데 이것이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버는 것은 버는 거지만, 그 벌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돈을 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만 알면은 수전노라고 하죠. 수전노. 돈의 포로가 된다. 사람다운 생각을 잘 못하게 되면 동물 같다 그러죠. 금수 같다 그러죠. 그래서 인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이게 짐승 숫자인데, 수성입니다. 수성. 동물성, 짐승성, 짐승 같은 거. 사람이 사람다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배, 부른 것, 먹는 것, 누리는 것,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나만 하다 보면은 그게 매국노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바가지를 세워가지고 냉장고 하나에 20만 원이면 만들어낼 수 있는데, 냉장고 껍데기 보면 별거 아니에요, 뜯어보면. 근데 그거를 500만 원,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돈을 버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스스로에게도 만족도 안 되고 축복의 재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화가
복의 재화가 있고 화의 재화가 있어요. 어떤 돈은 들어옴으로써 불행한 돈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로또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혼을 한다. 내가 새장가를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그 돈이 안 들어온 거면 뭐 되게 가정이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부부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옴으로써 맛있는 것 하다가 건강 버리고 또 그렇게 해도 먹고 싶었던 무슨 뭐 양주 뭐 무슨 위스키 뭐 와인 하다가 술로 뇌도 파괴되고 건강도 파괴되고, 어떤 것은 들어오는 것이 생기는 것이 해로운 것이다. 어떠한 경우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화가 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나 못하는 사람에게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올바른 생각이다. 그것이 이제 인간성이고 그것이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소용없어요. 다른 것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용없고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건강해 뭐 할 건데. 나이 50, 60 되면은 아유 저 양반이 평생 고생했다고. 나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걔 어린애 이름을 잊어버렸네. 참 친하던 사람인데 신혼 때 친했어요. 우리 부부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그 생활은 그냥 그만했습니다. 살만했어요. 부인이 그렇게 보약을 특히 정력제를 많이 해먹였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를 그런 걸 안 해먹였는데 해먹일 돈도 없었지만 그 정력이 너무 좋은 탓에 그 사람이 나중에 바로 바람났습니다. 그 몸이 그 정력이 좋은 것이. 그냥 지금 60, 70 돼가지고, 뭐에 좋고, 정력에 좋고, 건강에 좋다고, 뭐, 이렇게 산에 다니고, 뭐, 보약 먹고, 건강식품 먹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에 대해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건강해지고 정력 좋아지면 뭐 할 거예요? 아, 정력제지만 좋지, 뭐가 좋은 거예요? 또 바람 피나? 아니, 부인은 늙어가는데, 남자는 정력 좋아져서 뭘 할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나이가 70이 이렇게 되고, 주변 사람들 보면 전부 다요, 지난 이야기들을 해요. 요즘에도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진짜 하기가 낯뜨거워서, 40년 연하에, 자기 막내딸하고 같은 그 19살, 20살 먹은 여자 애들이지, 애들. 40년 연하, 60살 때 만나가지고 8년을 교제를 하다가 여자아이가 애인 생겼다고 갔대요. 아니, 나이 70이 가까워오면서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낮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많은 사람이고, 그건 뭐 차도 엄청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건 뭐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옆에 사람이 묻더라고. 좀 정난화해서 다 말하기가 좀 나빠서 그건 생략을 하고, 애가 몇 번 생겼대요. 그때 씨를 뿌려가지고 뭐 할 거냐고. 여자아이 입장에서는 20살, 30살이면 그때를 얼른 키워야 될 때지. 그때 씨를 받아서
가꾸어야 될 때죠. 그래서 내가 자꾸 인성학, 인성교육, 인성연구, 인성통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내가 하면서도 내가 참 가차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는 것을 나는 왜 이걸 하는가. 근데 제가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걸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던 신앙생활의 그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해야 돼요. 후손들에게 말하고 후배들에게 말하고 세상에 말해야 돼요. 국가에게도 말해야 돼요. 정치인들에게도 교육자들에게도 이 말을 해 주어야 돼요. 이런 말들을 쓸데없이 뭐하러 하느냐 또 이러거든요. 아이고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느냐, 듣기 싫어한다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또 해야 돼요.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하기로 말하면은 그냥 똥통으로 빠져 들어가도 내버려둬. 그건 어른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아버지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름 공부를 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성 회복이에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인성교육 하면은 국가에서는 지금 뭐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고 효도 잘하면 효도하고 인성하고는 다릅니다. 효도와 인성은 달라요. 효도는 아버지, 부모 이렇게 이걸 예의 이거하고 또 예의하고도 달라요. 인성이라는 건 총체적인 자아 개념이고 효도나 무슨 예의 이런 것은 관계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자타에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타. 요것이 우리는 요것을 도덕. 이것은 물론 자에도 이것이 들어있죠. 근데 이게 내가 아라는 것이 단순 그냥 개인 나가 아니라 이것이 부부라고 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가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되는 거고 이것이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인성 연구를 많이들 합니다. 제가 연구한 것이 제가 책으로 쓴 게 여러 권이 있어요. 누가 그걸 관심을 가져주느냐? 왜 관심을 안 가느냐? 이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 때문에. 자, 아들을 의사를 만들면 그러면 아들을 의사를 만들면은 시간을 봐야 되니까 조명이 어떤가 모르겠네. 조명이 제대로 이걸 해보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보니까 여기에 이 검버섯이 이게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정주영 회장님의 이 검버섯을 이런 상태를 봤어요. 세월이 가니까 이쪽에는 검버섯이 없는 것 같아. 아들을 의사를 만들면, 아들을 기자를 만들면, 아들을 기업인을 재벌을 만들면, 아들을 교사, 교수, 박사를 만들면, 변호사를 만들면
무엇이 가장 선호하는 사윗감입니까? 어떤 아들로 길러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말하자는 것이 내가 계속 간판으로 다는 세종인성학당이에요. 이제 세종인성학당 여기다 이제 로고를 거는 것을 내가 그 뭐 기술이 없으니까 걸고 싶어도 로고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로고를 거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오늘부터 로고를 걸어요. 이 로고를 걸으려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이 수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로고 하나 거는데 이게 1시간 2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게 작업 과정을 하나 더 걸쳐야 돼. 수동식으로 하니까 좋은 뭐 베가스나 어도비 프리미어 이런 거로다가 이제 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힘이 많이 들어요. TV팟이나 뭐 무비메이커 같은 거 가지고 또 뭐 아나 그냥 나 혼자 연구해가지고 전부 다 독하게 해요. 내가 이거 학문도 그렇지만 이런 영상 이거 제작하는 거 이런 건 진짜 내가 이 영역이 아니거든요. 나이로 봐도 이게 시키라면 잘 시키겠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하여튼 여기다가 이제 요걸 올린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오늘부터 올려. 어제 늦게까지 그거 연구하느라고. 자, 그런데 아까 그 방금 보셨던 것 중에 볼 것 같으면 보여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 저 조명이 반사를 해가지고 의사보다 더 인기 있는 직업이 뭘까요? 판검사예요. 사실은 판검사. 판사 검사가요. 검사 엊그저께 그 서울의 예식장에 막내가 늦게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거기 한 친구의 부인이 친구는 못 오고 왔더라고. 지난번 그 막내 그 결혼식을 못 갔어요. 딸인데 미안하다고 미안한 게 아니라 뭐 그 말이 아니지. 원래 멀리 살다 보니까 그 사위가 뭐 하느냐 내가 그때 물어봤더니 사위가 변호사래. 부산에서 변호사란데. 이야 변호사 사위 보면요 친구 간에도 그 해자 됩니다. 그 판사 검사 사위 보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을 무엇을 하는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정치인,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대학교 교수. 그런데 의사는요, 이 가치적 측면에서 내가 아까 가치 얘기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건 인류 문명의 그건 아주 그 순위가 영순위였었어요. 학문 문화에서 의학이 영순위였었어요. 이거는 지금 민속촌에 가서 다니네. 현규랑 미소랑 한복 입고 이야기 할아버지랑 인류의 학문의 영순위가 아픈 것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줄져서 나온 것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법학입니다. 법. 뭐 기준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법학이 또 내가 먼저다, 내가 영순이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다 뚫고 또 거기서 툭 튀어나온 것이 뭐냐면 교육학입니다. 아니 뭐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이 쓰고 교육 방법이 있어야 의학이고 법학이고 할 거 아니냐. 교육학이 1번이다. 나보고 하라면 야 집어쳐. 인간성이 첫째야. 인성학이 1번이다.
인성학은 지금 백등도 안 돼. 학문의 학자에 아직 찾기도 하나. 한국에서 인성학 하면은요,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인성학이라는 말이 없어요. 인성교육이라는 말은 뭐 한대로 있는데. 근데 영어권에서는 에솔로지라고 해서 그 인성학이라는 그 단어가 검색이 돼요. 무엇을 가치로 보느냐. 그런 점에서 의사는 참 엄청난 사명자고 나라와 가정과 인간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의사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아주 공부 잘하는 아들 상위 1, 2%만 가잖아요, 거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다 상위 1, 2%요. 판사, 검사도 상위 1, 2%입니다, 이게. 공부 가장 잘하는 아이들이 뭐를 합니까? 우리 시대에는 의사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판사, 검사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테크놀로지입니다. 과학기술이에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 과학기술 영역에 인재들을, 영재들을, 천재를 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그 양성해야 되느냐? 인간의 물질 문명, 먹을거리 이것을 풍족하게 대주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되느냐? 사이언스, 의술이 발달해야 되느냐? 무엇이냐? 아니야. 인간의 신정으로 행복하려면 무슨 학문이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문화입니다. 문화. 삶의 질은 문화가 있는 삶이라야 돼요. 문화라는 건 문명의 개념 비슷하죠. 더 좋은 삶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사가 과학이나 법학이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데, 내 자식이 의사를 한다면은 병원이라고 하는 것 틀에 평생 갇혀가지고 거기서 참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괴롭고 힘들 수가 있어요. 어느 직종이 안 괴롭고 안 힘드는 게 또 어디 있을까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아들이 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고 돈 많이 버니까, 돈은 원래 걱정이 안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걱정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판사, 검사는 죄가 없는 곳은 검사가 별 필요가 없어요. 악한 행동, 악한 생각, 사기, 간통, 폭력, 살인 이런 것이 있을 때 검사가 필요해요. 그들을 또 다스리는 그 엄청난 기록들을, 그걸 보면서 엄청난 그 법전 판례, 세계 각국의 판례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사형시켰는데 얘는 50년, 20년 징역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머리 빠개. 그것도 엄청나게. 이제 문제는 무엇이 생산이 일어나느냐. 가치. 생산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 농업이에요. 농업. 먹고 사는 건 농업에 많이 있잖아. 이런 것이 먹고 사는. 근데 그런 것은 지금 3D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건 아주 하위 인기 없는 직종. 배우지 못하고 힘없고. 근데 지금 귀농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있어요. 그렇죠? 가치. 그런 가치를 볼 적에 테크놀로지, 문화, 아트, 음악, 뮤직 이런 쪽에 뭐니 해도 체육이 최고야. 운동이 최고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소셜. 이러한 한국인들의 의식구조 속에 많이 드는 것이 뭐 인기 있는 것이 세계인들 속에 무엇이냐? 가치가. 저는 그것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인성에다 두는 겁니다. 인성에다 두면서 아까 말한 GNH, GDP, GNI 이런 개념에서 부탄에서 이걸 상영해서 세계가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정말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내 손자 손녀가 있는데 무엇을 하기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뚝딱뚝딱 다 된다면 뭐를 만들겠어요? 무엇을 만들고 싶습니까? 이상이 뭐예요? 꿈이. 이게 인성론입니다. 인성학 통론이에요. 그 좋은 머리가 나가서 그 나쁜 머리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훔치고 뺏고 이런 사람들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떻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아들이 그걸 하면 좋겠는가? 내 딸이 그걸 하면 좋겠는가? 제가요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진정으로 미소나 현규 얘들을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요. 제가 뭐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근데 부모들이,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주 딱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굴레입니다. 굴레. 딱 그냥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어떠한 그 틀에서 여기에 갇혀가지고, 자, 열람 이상제 선생이 이게 중국 고전에 있는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보니까 미싱이 없어졌습니다. 미싱을 도둑을 맞은 거예요. 며느리가 나서 미싱 도둑 맞아가지고 울고, 미싱 때문에 그냥 밥을 안 먹고 그냥 미싱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된 월남 이상제 선생이 이제 한양에 있다가 내려가 보니까 며느리가 미싱을 도둑 맞아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얘야, 미싱이 여기서 일을 하나 저기서 일을 하나 같은 우리 조선에 있는데 누가 쓰면 뭔 상관이 꼭 네가 써야 되냐? 아니 그게 내 건데, 내가 인류 스타가 되고 내가 참 잘 나가는 재벌이 돼야지. 내가가 아니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국가가, 사회가 모두가 사돈네도 잘 되고 우리 시집도 잘 되고 사돈의 팔춘도 잘 되고 애가도 잘 되고 고모네도 잘 되고 이모네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두를 소중하게 하게 돼. 농사를 짓는다고 판사 사이를 본 것하고 귀농한 사이를 본 것하고, 우리는 이 돈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적이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IQ가 얼마고 토익 토플이 얼마고 이거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요런 것이 깨지지 않으면은
인간 사회가 행복하지를 못해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 아들에게 진정으로 시키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소나 현규가 무엇을 해야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떨어지고 우리 아이만 우뚝 서는 것, 요것에서 우리가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내 자식만, 아니 이건희 회장이 혼자서 천조를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1경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아니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보다 더 많아.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것이? 근데 싸이처럼 지구가 막 요즘 싸이 뭐 사집인가가 뭐 젠틀맨 다음에 뭐 나왔다 그러는데 4천만이 들어와 봤다대 벌써. 다른 사람은 다 내려가고 나만 그렇게 올라가면 이것은 이제 반인성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위기예요. 출산율 위기, 자살률 위기, 행복지수 하위. 하여튼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보면은 꼴찌가 많아요. 근데 아까 말한 거 부탄보다는 소득이 100배입니다. 100배. 우리는 부탄에 한 2,000불에 비해서 한 2만 불이 넘으니까 100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자꾸 자살하는데. 그럼 뭐 합니까? 복지. 아무리 먹어도 밥을 먹고 아무리 해도 감사를 모르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불행하다는데 뭐 자꾸 슬픈데 뭘.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진 현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면 그러면 때에 따라 비가 안 오고 공기가 나빠지고 지구가 못 살 환경으로 변합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세상이 나빠져요. 그럼 국가가 나빠지는 거죠. 인성학 통론 2번째 시간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여러분이 그 메커니즘, 그 줄거리가 딱 잡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가,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우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 100년의 행복이 되겠는가, 가치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걸 고민하자는 것이 세종인성학당이에요. 그것이 인성학입니다. 인성학 통론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제주 초용제 인성학당은 이러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쌓아가는, 그게 돼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게 보이죠?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부통령 아니에요. 아주 그냥 똑같은 벌레 하나와 똑같은 사람, 작은 사람이. 그러나 의식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진정으로 그 부모가, 우리 조상이, 나는 우리 송경이, 송은이 얘들 어쨌든 뭐 그제도 전화 와가지고 뭐 스카이프 얼굴 보고 뭐 별거를 다 보여줘요. 무엇을 하면 본인은 행복하고 국가와 지구촌 인류는 그로 인해서 무엇인가
귀감이 되고 도움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죠. 그래서 이런 인성 연구통 영상도